네, 안녕하세요. 남미스터입니다. 오늘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아주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떠한 상황 때문에 발생이 되고 발생하면은 현재 거기서 발생한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걸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레시어스, 이거는 가격입니다. 살라리오는 월급. 이제 월급은 그 내가 받는 그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계속 높아져서 이 갭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La norma internacional de contabilidad número 29 describe cuatro indicadores de una posible hiperinflación económica. 이 말은 국제 회계 법에 보면은 네 가지 이제 사인이 있는데, 하나는 la población general prefiere mantener su riqueza en bienes no monetarios en una moneda extranjera relativamente estable. 이 말은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대체로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고 물건을 사는 경향이 있으며 그 나라 화폐 가치보다 좀 더 안정적인 화폐로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는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인즉 대체로 달러로 또는 옌 아니면 유로 이런 것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Cualquier cantidad de moneda local es inmediatamente invertida para mantener el poder adquisitivo. 이 말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 만약에 아르헨티나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는 페소화로 이제 월급을 받죠. 그러면 페소화에 있는 돈을 갖다 모든 것을 다른 화폐로 바꾸려는 그러한 조짐이 보인다. 두 번째로, la población general considera cantidades monetarias no en términos de moneda local, sino en términos de una moneda extranjera relativamente estable. 이 말은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그 나라의 화폐로 계산하지 않고 그 나라 화폐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화폐로 생각하게 된다. 예로 아르헨티나에 살지만 이제 달러로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가 그 예로 되겠습니다. Es posible que los precios se fijen en moneda extranjera. 그리고 그 가격의 책정은 외국 화폐의 가격으로 책정된다. 당연히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죠. 3번, las ventas y compras a crédito se realizan a precios que compensan la pérdida anticipada de poder adquisitivo durante el periodo crediticio, incluso si este periodo es corto.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팔고 사는 거의 가치에 대한 만약에 융자나 이런 것을 받아서 살 때는 살 때 이미 그 가격 내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갖다 넣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된다. 당연히 물건이 비싸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이 화폐 변동이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주 짧다 그래도 사람들은 당연하게 가격을 높게 잡아서 그 가격을 책정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los tipos de interés, salarios, precios se vinculan a un índice de precio y la inflación acumulada durante 3 años se acerca al 100% o lo sobrepasa. 이 말은 이자율 그리고 임금 그리고 물건 가격들 말하는 것이요. 그 가격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갖다 총합했을 때 100% 이상을 뛰어넘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현재는 100%까지는 안 갔지만 지금 현재 내에서의 55에서 60%에 간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위험한 그런 칵테일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ecuación cuantitativa de inflación, hiperinflación. 그러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계산하기에는 어떻게 하냐? nivel de precios, oferta de dinero, velocidad de circulación, número de transacciones. 이 말은 뭐냐면은 가격의 레벨은 oferta de dinero, 돈을 오퍼하는 거에 곱하기 이 돌아가는
그 속도 나누기 몇 번을 내가 사고 파는 그런 사고 파는 게 몇 번이 가는 거를 갖다 나눈 수치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돈 가치,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더 많이 찍어내면은 당연히 이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기겠죠. 왜냐면 시중에 돈이 많이 도는데 그 많이 도는 돈이 뒤에 다른 화폐가 이제 그 보증하고 있는지. 미국에서는 예전에는 금 대비 달러를 이제 찍어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거가 다 폐지해 버렸죠.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많이 돌아가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도 올라간다는 말. 그리고 velocidad de circulación, 이거는 얼마나 빨리 그 돈을 갖다 소모하는지. 만약에 내가 그 돈의 가치가 빨리 소멸되지 않으면은 내가 그것을 은행에다 넣어서 여기에서 이자를 받거나 하면은 도는 속도가 내려가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내가 이 돈 가치가 굉장히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 그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entre las causas analizadas a la luz de los casos históricos e hiperinflación también podemos nombrar. 이 말은 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하이라이트 할 수 있겠다. 뭐냐면은 un contexto político excepcional, guerra internacional, guerra civil, desastre, crisis económica. 하나는 그 정치 상황이 굉장히 특이한 정치 상황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 전쟁이 났다던가 아니면은 그 특별한 어떠한 그 자연재해가 났다든지 아니면은 경제 크라이시스가 발생하든지, 또 하나는 muy alto nivel de deuda pública acumulada. 이 말은 그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이제 축적됐을 때 imposibilidad de honrar servicio de la deuda. 이 부채에 대한 상납을 갖다 하지 못했을 때 제대로 그 텀에 대해서 페이먼트, 그러니까 지불하지 못했을 때 el bajo nivel de tributación de los hogares y empresas. 이 말은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을 때, 즉 개인 또는 회사에서 이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falta de transparencia en las cuentas públicas. 이 말은 국가 재정이 운영되는 것이 투명하지 않았을 때 ausencia de regulaciones cambiarias. 이 말은 이제 화폐 정책이 없을 때, 너무 프리하게 해놨을 때 la pérdida de confianza de los actores financieros internacionales. 이 말은 국제기구에서 그 나라에 대한 이제 신뢰가 없어졌을 때 imposibilidad de que el Estado tome prestado en el exterior. 이 말은 그 국가의 정부가 외부로부터 돈을 못 빌릴 때 multiplicación incontrolada de agentes que inducen el medio de pago. 이 말은 단지 화폐가 아니라 과시 화폐, 그러니까 화폐 같은 한국으로 치면은 만약에 선물 상품권이 판을 친다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돈과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 돈을 더 찍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 있겠죠. indexación sistemática de entre salarios, tasas de interés y aumento de precios. 이 말은 너무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이 월급 그리고 이자율 그리고 가격 상승률을 갖다 이제 인덱스 해갖고 맞춰 나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una dramática caída en el nivel de ahorro. 이 말은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이 저축하는 그 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돈의 가치가 굉장히 소멸되니까 당연히 정기예금이나 돈을 은행에다가 넣어놓지 않겠죠. Falta de suficientes bloqueos de seguridad, regulaciones de emergencia, precios de parada, precios de bancos, control de precios. 게다가 정부 내에서 이 안전 포인트들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 없을 때, 하나는 이거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고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가격을 갖다 목 조여서 그냥 한 곳에 묶어 놓으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은행들이 이제 파산했을 때, 그리고 가격을 갖다 목 조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을 때 등등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여기에서 거의 3분의 2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전 세계 어떠한 나라들이 도대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갖다 겪었는 걸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중국도 있었고, 자이레 하면은 아프리카죠. 러시아도 있었고, 이태리, 루안다, 폴로니아, 니카라구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은 1989년에서 90년 동안 있었는데, 이때가 페소 정책에서 아우스트랄 정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공이 너무 많이 달리니까 새로운 디자인의 화폐를 발행하면서 영들을 빼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정부가 이제 움직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500만 페소짜리가 아우스트랄로 치면은 50센트, 그냥 캔디 하나 사 먹을 정도의 돈의 가치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나? 프로세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형성되냐를 보면은, 맨 처음에는 버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맨 먼저 그 경제적인 성장이 있고, 아우게 델 los mercados,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뛰기 시작하고, burbuja de valoración de activos, 이 말은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통상적이지 않게 굉장히 뛰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contracción y crisis, 이거는 한번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제 경제가 수축될 때, pánico en el sector financiero, contracción económica, 이 말은 뭐냐면은 맨 먼저 파이낸스 쪽에서 수축이 됩니다. 이게 위험도가 너무 많구나,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손절하고 나가야지 하면서 마구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contracción económica, 마구 팔아대고 경제가 나빠지니까 당연히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위험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도는 게 굉장히 막히게 되죠. inflación negativa, 이 말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높은 게 아니라 되려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식고 있다는 얘기죠. reacción de banco central, 이 말은 중앙은행에서 굉장히 세게 이제 개입을 하는 거. 거기에서 보면은 reducción de tipo de interés, 이제 이자율을 갖다 내리고, injecciones monetarias, 돈을 갖다 시장에다 더 주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다 더 많이 찍어낸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burbuja y deuda, expansión de la deuda pública y corporativa. 여기에서 맨 먼저 돈을 계속 찍어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부터 이제 돈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이제 부채로 끌어들이겠죠. 그렇게 끌어들이고, 그게 단지 정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tipo de interés excepcionalmente bajos, 그리고 이제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거. 그러니까 그 나라 내에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했을 때도 이제 굉장히 낮다는 거. estabilización, 한번 이렇게 뻥 터지고 나서 이제 돈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돈을 구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그 얘기겠죠. 돈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약간씩 회복하는 기가 이제 들어선다. 그렇게 지금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꼭 이게 모든 것이 맞다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버블이 생기고 나서 한번 뻥 터졌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la inflación torna masiva,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disminuye la demanda de la deuda,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요. 왜냐면은 이자율이 너무 높아가니까요. los bancos centrales intervienen comprando la deuda,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계속 부채를 사들입니다. 왜냐면은 그 돈을 찍어내서 부채를 사들여가고 그거보다 좀 더 클린하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efecto de expulsión de inversores privados, 그리고 이제 사기업이나 이제 개인 투자자나
이제 해외 투자자들은 여기서 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Subida de rendimiento de deuda corporativa, 그리고 이제 그 사기업들이 발행한 부채에 대한 그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고요. Crisis de la deuda pública. 하지만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들의 가격은 그냥 폭락하게 됩니다. Crisis cambiarias. 이거 보면은 이제 환율에 대한 크라이시스, 이제 굉장한 파동이 온다는 거죠. Huida de la moneda inflada, círculo vicioso y devaluación o despreciación. 뭐냐면은 그 나라 화폐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니까 그거 갖다 갖지 않고 다른 나라 좀 더 안정적인 달러, 유로, 옌, 현재는 유엔 이런 것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Inflación acelerada.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a inflación alcanzada a niveles pre-crisis, 이 그 파동이 오기 전에 있던 인플레이션보다 y continúa subiendo de la forma acelerada a medida que la devaluación de la divisa encarece las importaciones y la salida de los fondos de la deuda inunda el mercado de liquidez mientras que la oferta de bienes continúa en baja. Se producen subidas en los precios de materia prima y bienes de consumo. 이 말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면은 맨 처음에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입이 완전히 죽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다른 나라 화폐로 이제 달러로 이 내가 물건을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그 돈을 지불해야 되지만 그만큼의 가치, 높은 가격으로 시중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사요. 그러면은 이 경제가 굉장히 식어버리겠죠. 그러면 la salida de fondos de deuda inunda el mercado de liquidez.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이 많은 양의 돈이 이제 시장에 넘쳐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돈이 넘쳐나지만 그걸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없어요. 물건들을 안 팔아요. 왜냐하면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안 팔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materias primas, 이 천연 자원에 대한 가격이 폭등하고 bienes de consumo, 그리고 내가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의 물건들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Los bancos centrales no contraen la oferta monetaria, el gasto público sigue creciendo, los déficits aumentan mientras la economía real sigue deprimida y los precios se disparan. 여기 뭐냐면은 이제 중앙은행이나 은행들에서는 이거 갖다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돈을 갖다 찍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찍어내고 사람들이 잘 못 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좀 더 서민 정책이라 그래서 돈을 풀게 됩니다. 근데 그 푸는 것도 이제 사람들은 계속 이제 받아도 그거다 돈을 갖다 가치가 없어갖고 물건을 제대로 못 사니까 결국은 계속적인 악순환이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Destrucción monetaria, espiral inflacionista, devaluación de divisas, crisis del mercado de bonos, reducción de...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화폐와 관련된 가치가 폭락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터지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IMF는 이제 국가가 마지막으로 딴 데서 돈을 빌릴 데가 없지만 마지막으로 빌릴 수 있는 데가 IMF입니다. IMF에 가서 돈을 빌렸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돈을 빌려서 여기서는 원금을 갖다 이제 삭제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딴 펀드에서 내가 채권을 갖다 발행했는데 이게 디폴트, 그러니까 그 채권을 만기일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돈을 갖다 지불하지 않았을 때 디폴트가 되죠. 그럼 디폴트가 된 사람들한테 가서 야,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이어서 돈을 못해. 내가 이자하고 원금까지 까줘. 그러면은 내가 돈을 낼게. 이런 식으로 딜을 해서 다시 돈을 빌리는 상황, 이제 여러 가지 마켓에서 사람들이 그 나라에 투자하는 그런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게 한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지하 경제, 그 암시장이 굉장히 판을 치고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다 넣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도 안 좋고 사람들도 안 좋고, 하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염려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에는 더 좋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